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블랙락이 왜 코인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드린 건데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레리핑크 블랙락 회장도 이제 24년 주주 서한에 편지에 이런 차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요게 만 15세에서 64세 흔히 말하는 일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분포도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은요, 이미 1994년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내려오고 고령화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호주만이 굉장히 특이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올라가서 2100년에 정점을 찍는다고 해요. 뭐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출생률도 높아지고 뭐 이민자도 많아서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호주가 특이한 거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젊다는 인도조차도 2048년에 정점을 찍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고령화에 접어들고요. 미국, 멕시코, 영국, 브라질, 뭐 프랑스, 한국 모든 나라들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통계 수치인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많아졌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면요.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주민등록 인구 추이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천만 명 전체 인구 중에 20%를 7월 10일자 기준으로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고령화 중에 운전을 하는 분들 숫자 자체가 많아지니까, 모수가 많아지니까 사고가 많아지는 건, 뭐,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예방은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다. 2030 불만 폭증. 보험료는 많이 내고, 받을 거는 적어지고, 당연히 이제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유럽 전체가 작년부터 떠들썩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규탄 시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레리핑크는 여기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처법을 2024년 주주 연례서안에 굉장히 깁니다. 거의 뭐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논문처럼 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다뤘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읽어봤는데요. 일단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레리핑크의 2024년 연례 서한에서 은퇴라는 단어가요. 무려 98번이 등장합니다. 은퇴, 베이비 부머들 세대의 은퇴가 현 시대의 가장 큰 화두라는 걸 레리핑크가 던진 거죠. 그리고 여기 정말 많은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는데요. 전체 제목이 은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즈음에 나왔던 기사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레리핑크 회장이 65세 정년은 오스만 제국 때나 있었던 고정관념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향후 30년, 지금 수명 길어졌는데 어떻게 사실래요? 이게 레리핑크의 핵심 질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례세안에 대해서 너무 기니까 좀 요약을 할 텐데요. 처음에 굉장히 감성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2012년에 부모님을 여인 이후로 이제 부모님의 퇴직금이나 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깜짝 놀랐다. 내가 알기로 어머니는 교사였고 아버지는 슈메이커, 신발 가게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걸로 아는데 이 부모님의 연봉의 합이 한 15만 불, 현재 가치로 하면 그래도 꽤 되네요. 2억 정도 되니까요. 아무튼 이분들의 연봉으로 이 정도를 모을 수 없을 텐데 퇴직금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레리핑크가 10살 때도 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죠. 돈을 주면서 주식 사. 이때 당시 화학 회사인 듀폰 주식을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한 80대 후반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지만 100세를 사셨어도 아마 풍족하게 사셨을 것이다. 이런 멘트로 이제 주주 연례서한을 시작을 했었고요. 자, 레리핑크의 얘기를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요. 베이비 부머 세대여 생각보다 오래 사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2022년에 한 정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미국인 중에 거의 절반이 개인 은퇴 계좌에 단 1달러도 저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절반 정도가 은퇴 계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은 그래도 국민연금 막 강제로 떼가잖아요. 강제로라도 이 떼가는 게 나은 건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근무를 하더라도 이거 퇴직 계좌 잘 안 해주거든요. 사업주가요. 또 하나,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자동차 수리나 병원 방문 같은 이런 응급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400달러의 여유가 없는 걸 봤습니다. 월급 끊기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현금이 없는데 누가 은퇴를 위해 돈을 투자하겠는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한 이 조사는 지금 은퇴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도 평균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은퇴 전의 돈의 80%를 저축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75세에서 95세의 사람들이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저축하고 있다. 95세까지 지금 저축을 하고 있다. 정말 이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이제 돈이 없어서 정말 시달린다는 거죠. 저축해야만 하는 상황,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직 32%만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지출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계속 하루 벌어 하루 쓰고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 형에게 이제 어떻게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이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말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한 건데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오래 사는데 어찌할까요? 일단 은퇴를 늦춰야겠죠. 그리고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을 시킵시다. 그리고 DB형이 아니라 자기가 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재량껏 할 수 있는 DC형으로 퇴직연금을 확대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역시 또 감성적인 참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본인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의 지금 10명 중에 4명이 희망이 없다. 베이비 부모도 문제인데요. 젊은이는 더 문제라고 하죠. 아예 희망이 끊어졌다. 이거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책임이다. 인정을 하고요. 걱정되며 미안하다. CEO로서, 미국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짧게 요약을 하는데요. 인프라 법안 바이든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국채의 30%를 외국 기관들, 외국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미국의 특기인 자본시장 투자를 통해 극복합시다. 요게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 얘기는 언제 나오냐? 사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엄청 긴데요. 여기에서 딱 한 번 등장했다는 의미가 겨우 한 번이 아니라요. 한 번이나 등장했다는 게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 블랙락은요, 1.4경원을 운영하는 정말 슈퍼 자산 운용사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1경원 막 넘었다는 기사 본 것 같은데요. 벌써 0.4경원이 늘어났습니다. 참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GDP 합보다도 큰 금액을 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고 부자들의 특징은 보수적이잖아요. 이들의 고객은 국가급입니다. 국부펀드, 연기금, 패밀리 오피스, 대형 기관 요런 분들 앞에서 비트코인이란 말 자체를 논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한 예로 제 경험인데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비트코인 강의를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니까 하려고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홍익희 교수님, 오태민 대표님, 동국대 박성준 교수님 이렇게 강사를 수차례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정말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나보고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를 무안하게 했었고요. 점잖은 분들도 눈으로 저한테 욕을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못했겠죠. 이 추천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 보수적인 세계 최고의 부자들 앞에서 비트코인을 논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일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제목이 이제 서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나오는 대목은 부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제 하루 이틀 장사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혀뒀다는 거죠. 그래서 ETF 얘기를 하다가 자, 우리는 불투명한 시장에 더 나은 유동성과 가격 발견을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돈 벌 수 있게 해줄 텐데요. 그 한 가지 예로 ETF를 통해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ETF를 만든 겁니다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약 1년 전쯤에 비트코인 ETF, 그 다음엔 이더리움 ETF, 그 다음엔 자산 토큰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씩 이미 도장 깨기 하고 있죠. 비트코인 ETF 나왔고요. 이더리움 ETF 조만간 나올 예정이며 그 외에는 이제 자산 토큰화 시대, 자산 토큰화는요. 기관 투자자들, 증권사들의 불호가 없다고 했었죠. 다 호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열리기 때문이란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에 와봤는데요. 블랙락의 ETF 출시 이후 시도를 한 건 작년 6월이었죠. 이때 이후로 미국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게 우연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블랙락 CEO가 올해 3월이었죠. 이더리움 증권이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더리움 ETF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자신이 있었으니까 계속 밀고 나가고 실제로 하나씩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컨센서스가 이제 SEC가 본인들의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건과도 맞닿아 있죠. 조사 종료, SEC가 괴롭혔던 게 조사 종료되고 훈방 조치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 스택스 개발사 히로에 대한 조사도 최근에 중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17년부터 19년간 비트코인 레이어 2 스택스 코인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빌더, 이 개발사인 히로에 대한 3년간의 조사를 중단했다. 또한 최근에 SEC가 팍소스, 그 바이낸스에서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기에 대한 조사도 중단했다. 이 조사 중단이 우연이 아니라 최근에 쉐브론 원칙 40년간 이어졌던 애매한 거 있으면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르세요. 그래서 계속 SEC가 증권이라면서 코인을 괴롭혔잖아요. 그게 근데 뒤집히면서 정말 많은 이제 SEC가 약간 항복을 보이는 모습 최근에도 보이고 있고요. 또 프랑스에서 연금저축에 비트코인 ETF가 포함된다고 7월 14일자로 기사가 떴습니다.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를 살 거라고 협력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국가급 기관 연기금이 들어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공언을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이 쉐브론 원칙이 뒤집어지면서 아마도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은 리플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SEC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게 이제 임의로 자의로 해석을 한 SEC의 공격 때문에 리플이 수세에 몰렸지만 이 소송 종료가 임박할 것이다. 가장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또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이미 보셨겠지만 독일 정부가 그렇게 팔아댔던 비트코인 이제 보유 물량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정황상 참 비트코인이 대세가 되고 술술 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겠죠. 거의 초기 단계라고 아직도 보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총격 사건인데 이제 기업인들의 반응도 보시면 참 가관입니다. 머스크는 근데 원래부터 지지를 머스크를 했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요. 전적으로 지지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강인하다. 빌 에크먼은 제가 볼 때 최초인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지지할 거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메타,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메타 계정을 복구했다고 하는데요. 요거 많이 늦었습니다. 머스크처럼 X의 계정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지지를 했었으면 모를까. 지금 늦은 만큼 이렇게 간을 본 만큼 아마도 머스크보다는 이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애플 CEO 역시 빠른 회복 기원, 폭력 강력 규탄, 아마존의 베이조스 CEO도 우아함과 용기를 보여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이들이 이제 대세가 되고 비트코인과 트럼프가 돌아섰다, 대세가 됐다는 거, 여기 심심치 않게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마무리해보면요. 여러 가지 은퇴 자산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10년 이상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국가, 연기금 기관들이 아직도 이제 막 사기 시작하고 있으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자가 매일 나오면서 이더리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산이
은퇴 자산으로 어떨까 계속 제안을 드리는 거죠. 물론 엄청난 변동성을 이기기 위한 공부가 필수긴 합니다. 당장 큰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은퇴 자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